이제 오늘 5번째 강의를 하겠는데요. 먼저 화면을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포항의 일월문 아카데미, 그 다음에 울산의 울산문 아카데미, 그 다음에 경주의 문화와 사람들, 그리고 서울의 서울문 아카데미 회원 여러분들 잘 계시죠? 오늘이 이제 5차 강의가 되겠는데요. 5차 강의에서는 지구의 경고라 그래가지고 이 화면이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이 사각 링 안에 사람하고 바이러스하고 현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지금 현재 바이러스19하고 사람하고의 관계는 사실은 전쟁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현재 한 100만 명 이상이 전사를 하고 5천만 명 이상이 감염됐으니까 그것은 이제 부상을 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은 아마도 아마 내년쯤 되면은 우리가 인간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저께 뉴스를 보더라도 화이자에서 백신을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백신을 개발해서 내년 말쯤에 우리나라 국민들도 전부 다 백신을 맞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이면은 충분히 사람이 바이러스하고 전쟁에서 이길 겁니다. 그런데 그 링 바깥에 아주 무시무시한 놈이 하나가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바이러스와 싸움이 어떻게 보면은 3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큰 전쟁인 3차 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3차 대전 중에서도 바이러스하고 싸우는 것은 이것은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그 뒤에 무시무시한 놈이 한 놈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기다리는 놈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기후라고 하는 건데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 이게 현재 기다리고 있어요. 이 지구 온난화에 의한 이 전쟁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 문제 때문에 화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2년 전에 그 파리 협약에서 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파리 협약에서 탈퇴를 해요. 탈퇴를 했을 때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스웨덴에 16살 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면 17살 됐겠네요. 15살 때 둘이 만났어요. 둘이 만나는데 이 툰베리가 아주 트럼프를 째려볼 듯이 얘기합니다.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유엔에서 작년이죠. 작년에 유엔에서 연설을 했어요. 어떤 연설을 했는가 하면은 툰베리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온 것은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현재 그 지구 온난화로 생태계가 파손되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다행스럽게도 여기 와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후 온난화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우리의 부친 세대인 기성 세대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오로지 경제 발전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의 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의 세대는 50대, 60대, 70대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살아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30년 뒤에 우리가 이 세상을 맞을 때는 정말로 비참한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성세대들은 우리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후손이 살아야 될 세계를 불행하게 하면서 자신들의 세계를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참지 않겠습니다. 이런 유엔에서 한 5분 정도의 연설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말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도 보였어요. 행동으로도 보이면서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에 174개국의 등교 거부 데모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데모했어요. 기후 온난화 이 문제 때문에 데모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기후 문제는 60대, 70대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우리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고요. 10대, 50대 되더라도 뭐 우리하고 관계 있으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지구 환경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된 상태가 되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코로나19 문제는 사실 별거 아닌데,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미국이나 이건 일본의 마트의 상황입니다. 일본 마트가 텅텅 비었어요. 원래 일본 사람들은 지진이나 태풍 이런 것 때문에 훈련이 잘 돼 있어가지고 이런 행동을 잘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마트가 텅텅 비도록 물건을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대구에서 좀 심하게 했지만은 마트가 절대 빈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기후 문제가 되면 좀 틀립니다. 왜 틀리는가 하면은 사실 코로나19는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기후온난화 문제는요, 이거는 삶과 죽음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만약에 지구의 온도가 2도 올라가게 되면은, 온갖 일이 다 일어납니다. 사막이 되기도 하고, 태풍이 불어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하게 돼요. 이제 우리나라의 식량 작업도가 47%입니다. 47%인데, 만약에 지구 온난화 문제로 흉작이 들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한테 음식물을 절대 수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47%의 자급률을 가진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마트가 텅텅 빌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핵 전쟁보다 더 무섭다라고 하는 게 기후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현재 이제 지구온난화 문제는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어요. 이산화탄소가 이 공중에 딱 이렇게 이제 공중에 딱 이게 뻗쳐 가거든요. 그럼 이게 지구에 이불을 덮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불을 덮으면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게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가 하는 문제인데 기후학자 얘기가 뭐라 그런가 하면요. 1990년 이후에 원자폭탄이 5초마다 떨어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온실가스가 이제 0.01%가 늘었거든요. CO2가. 늘면은, 거기에 이제 여기에, 태양으로부터 받은 열이 바깥으로 이렇게 반사돼서 나가야 되는데, 여기 이불을 덮어 쓰고 있으니까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나가지를 못하는데 이때 이 열이라고 하는 것은 1990년 이후에 하루에 1초에 원자폭탄 5개가 떨어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원자폭탄이 떨어졌느냐? 29억 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29억 개. 29억 개의 원자폭탄이 현재 지구에 떨어진 것 같다는 겁니다. 이거는 핵전쟁보다 더 무섭죠. 핵전쟁에서 일본에 떨어뜨린 것은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2개밖에 안 떨어뜨렸어요. 근데 지구에는 29억 개의 핵폭탄이 이미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떨어진 거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핵전쟁보다 무서운 기후온난화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순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원래 이 지구온난화 문제는 언제 처음 나왔는가 하면요. 1972년, 이게 1972년에 로마 클럽의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때 이제 모든 데이터를 MIT 공대에 줘가지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했어요.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원은 고갈할 것이고 인구는 폭발하고 뭐는 어떻게 되고 했는데 사실은 거의 많은 부분이 틀렸습니다. 틀렸는데 이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지구 온난화 문제가 나왔어요. 온난화 문제가 나와가지고
1972년부터 지금부터 100년 뒤에는 여기에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1950년 이후부터는 정말 어려워지고 2050년 때부터는 정말로 어려워지고 2072년 이후에는 아마도 사람이 살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렇게 로마 보수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스티브 호킹 박사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앞으로 100년 이후에는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 없다. 그러니 빨리 지구를 떠날 준비를 하라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또 이게 데이비드라는 사람, 이 데이비드라는 사람은 여기 이제 안 보이는데 2050 거주 불능 지구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2050년이 되면은 지구는 사람이 살기 어렵다. 사람이 살지 못할 정도로 돼버린다. 어떻게 하면 지금같이 살아가면은 이렇게 굉장히 불길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파리 기후협약이 선언됩니다. 이게 언젠가 하면 2015년에 협약 채택을 해가지고 발효일이 2016년부터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이게 뭔가 하면은 2100년까지, 지금 80년 남았죠. 2100년까지 지구 온도를 1.5도에서 2도 상승 그 이내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요, 1도 정도 올라가 버렸어요. 1도 정도. 그래서 나머지 남아있는 게 몇 도인가 하면은 1.5도죠. 1도 올라서 1도밖에 안 남았어요. 1도 이상 올라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1.5도에 현재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기후변화 대응 향후 예상인데요. 지금처럼 CO2 감축 없이 그냥 살아요. 살았을 때는 2100년까지는 4.6도가 상승합니다. 4.6도가 상승하면은 지구에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파리협정을 이행했을 경우에는 2100년까지 3.3도가 상승하는데 이것도 못 살아요. 또 미국 없이, 미국이 트럼프가 파리협약에서 탈퇴했잖아요. 탈퇴했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탈퇴할 경우에는 2100년까지 3.6도가 상승합니다. 여기 3도 이상이 올라가면요, 지구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는 이유를 좀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주요 국가에서 지구 온실가스를 축소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중국 같으면 60에서 65% 축소하겠다. 우리나라는 2020년 대비 2030년에는 지금에 발생되는 CO2 가스의 37%를 감축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게 시계를 갖다 놓고 지금 시계가 몇 시냐인데 이게 이제 12시가 되면은 못 살아요. 못 사는데 전 세계 환경 시계가 현재 9시 47분입니다. 남아있는 시간은 약 2시간 조금 더 되게 남아있어요. 이것만 딱 지나면은 지구에는 인간이 살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국은 현재 9시 35분이고요. 중국이 제일 위험해요. 10시 34분이 돼가지고 중국은 1시간 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뭐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인천 송도에 IPCC 1.5도 특별 보고서가 열렸었는데요. 이게 원래 2도 넘으면 안 돼요. 그래서 1.5도에 전 세계 사람들은 1.5도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1.5도에 목을 메고 있는데 2019년 12월 3일 기준으로 얼마 남았느냐, 1.5도 올라가는데 얼마 남았느냐 하는 건데 8년 남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2020년이면 지금 7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처럼 생활하면은 7년 되면은 이게 1.5도가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이제 넘어갈게요. 왜 1.5도의 상승에 목을 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2도는 안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만약에 지구 온도가 2도가 상승하면은 복원을 못 한대요.
복원을. 그러니까 1.5도 올라가면은 더웠다가 추워질 수도 있는데 2도 이상 상승하면은 더우면 계속 더워버리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2도가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목표가 뭔가 하면요. 1.5도입니다. 5도.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 파리 협약에서 탈퇴했잖아요. 탈퇴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지구 온난화라는 것은 음모다. 절대로 따뜻해지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분이 이제 2019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 2018년 작년에 그 미국 북부 지형이 엄청나게 추웠어요. 그래서 영하 48도까지 내려갔습니다. 굉장히 혹한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꽁꽁 얼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 하는가 하면은 봐라. 지구가 따뜻해진다 그러는데 작년에 얼마나 추웠냐. 그러니까 이 지구가 따뜻해진다는 것은 사기이고 거짓말이다. 이거 음모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또 이걸 되게 얻어먹었거든요. 왜 얻어먹는가 하면은, 이제 날씨하고 기후를 구분을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날씨하고 기후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하면은 사람으로 따지면은 날씨는 기분에 해당돼요. 사람의 기분은 항상 변합니다. 그죠? 사람의 감정은 항상 변해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분이나 감정 이런 건 항상 변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성품은요, 성품은 절대 안 바뀐다 그러죠. 그죠? 성품은 안 바뀌는데 갑자기 다른 짓을 해. 성품이 바뀌어서 다른 짓 하면 뭐라 그래요? 자아 이상하다. 자아 곧 죽을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날씨라 하는 것은 사람의 기분과 같아가지고 항상 변화하는 게 정상입니다. 더웠다, 추웠다, 비가 왔다, 비가 안 왔다가 이렇게 변화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얘기했던 대로 혹한 48도 되는 것은 그것은 날씨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기후는 변하면 안 돼요. 기후는 뭘 기후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자, 30년 단위. 예를 들면은 1990년부터 2020년까지가 30년이잖아요. 그죠? 30년에 지구의 평균 온도가 13도였다 한다면은 1660년부터 1990년도까지가 30년이에요. 요때 평균 기온이 13도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바뀌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바뀌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1660년부터 1690년까지 30년 동안 13도였는데 1990년부터 2020년까지 14도였다. 그럼 이거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게 1도 올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날씨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항상 변화하는 게 정상이고 기후는 절대로 변하면 안 돼요. 특히 온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온도가 변하면 안 됩니다. 강우량도 변하면 안 돼요. 30년 단위에서는. 이게 변했다 그러면 사람 성분 변해서 죽은 것처럼 지구도 죽는 거예요, 이게. 예,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원래 장마가 굉장히 길게 장마가 연결됐잖아요. 6월 11일부터 8월 11일까지 2달간 장마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기후 이상이냐 아니면 날씨 변동이냐 이런 문제인데 일단은 날씨 변동으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면 이거는 기후 변동이고요. 한번 일어나면 날씨 변동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 또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게 지구가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잖아요. 46억 년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지구의 온도가요 수시로 변해요. 예를 들면은 이게 30억 년대인데 이때는 10도다가 25도까지 올라갔어. 이게 몇 도 올라갔어요? 1.5도가 아니고 15도까지 올라가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때는 한 2.5억 년 전인데 이때는 10도에서 이거는 27도까지 올라가. 이게 몇 도 변했는가 하면 17도까지 변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온도가 17도, 15도까지 변하는 게 이게 옛날에 그렇게 많이 변했는데
1.5도 변하는 거, 2도 변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뭘 문제 삼느냐. 이거, 온도 변화, 지구 온난화 하는 거는 완전히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요. 여기에 10도에서 27도 변화, 17도 변하는 것은, 1억 년 가까운 긴 기간이게, 이게, 그러니까, 아주 장기간 17도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장기간 조금씩 변화할 때는 모든 동물, 식물, 사람도 다 견뎌내요. 견뎌내는데, 갑자기, 예를 들면은 이게 1.1도쯤 올라가는데, 1.1도 올라간 건 언제 올라가는가 하면요. 뒤에 나오는데, 뒤에 그림이 안 나와서 그런데요. 이게 2만 년 전에 CO2의 농도가 0.02였습니다. 그리고 1만 년이 지나서 CO2의 농도가 0.03으로 됐어요. 0.03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100년 동안 CO2가 얼마로 바뀌었는가 하면요. 0.04로 바뀌었습니다. 이 소리는 무슨 소린가 하면은 CO2의 농도가 0.02에서 0.03 될 때까지는 만 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100년 동안 CO2의 농도가 0.04%가 됐습니다. 0.04%가 되면서 지구의 온도는 얼마로 바뀌었는가 하면은 1.5도가 상승했어요. 여기 1도가 상승할 때 얼마 걸리는가 하면요. 만 년이 걸렸어요. 만 년이 걸려서 1도가 상승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100년에 1도가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온도 상승이 엄청나게 빠른 거거든요. 이게 문제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뭐 트럼프가 이거 온도 상승 이거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유엔 산하의 ITC라는 그 협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014년에 완전히 결론을 내렸어요. 모든 기후학자들 다 모여서 검토한 결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구의 온도 상승은 99% 확실하다. 확실하게 온도가 오른다. 온도 오르는데 이 온도 상승의 원인은 인간 활동의 결과다. 인간이 무슨 활동했기에? 우선 화석연료, 석탄이나 석유나 이런 것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게 됐다. 그러니 이거 없애려고 뭘 했는가 하면요. 파리 협약으로 나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호주 연구팀이 얼마 전에 그 보고서를 냈어요. 뭐라고 보고서를 냈는가 하면은 현재 상태로 가면은 2050년이 되면은 핵전쟁과 같은 위기가 온다. 그래서 기후난민이 10억 명이고 또 하나 아시아의 인구가 35억 명이거든요. 이게 몬순 기후로 살아가는데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지면 이 몬순 기후가 바뀐다. 몬순 기후가 바뀌게 되면은 엄청난 사람이 굶주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것은 핵전쟁보다도 더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얼마 전에 호주 연구팀이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그럼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우리가 소를 길러요. 소 길러서 고기 먹는 바람에 CO2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공장 돌리면서 CO2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발전소 돌리면서 CO2가 발생해요. 그 다음 차 다니고 비행기 다니면서 CO2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발생하는데 이 발생했을 때 여기에 온실가스 CO2죠. CO2의 농도가 100년 동안 얼마 바뀌는가 하면요. 0.03에서 0.04%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0.01%가 올라갔어요. 0.01%가 올라가는데 여기에 1998년 이후에 이산화탄소가 0.01%가 증가했어요. 이 증가했을 경우에 이건 저 얘기가 아니고 기후학자 얘기입니다. 이 0.01%의 효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초에 히로시마 원자탄이 5개가 떨어지는 것 같은 에너지가 보존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9억 개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지구에. 떨어졌는데 온도는
뭐 1도 정도 올라갔거든요. 왜 1도밖에 안 올라갔는가 하는 문제인데, 여기 에너지를 대부분 어디서 흡수하는가 하면요, 바다에서 흡수를 해요. 바다에서 다 흡수합니다. 흡수하고, 그 다음 CO2도 굉장히 증가하는데, 이 CO2를 어디서 흡수하는가 하면요, 바다에서 흡수해요. 바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게 90%예요. 90%는 모든 에너지, 원자폭탄 떨어진 그 에너지를 바다에서 다 흡수를 하고, 지구온도 좀 올라갔겠죠. 그 다음에 8% 정도는 북극과 남극의 빙하 녹고 있죠. 계속 녹고 있잖아요. 그죠? 이 녹고 있는 빙하는 왜 녹는가 하면 원자폭탄이 29개 떨어졌으니까 온도가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현재 빙하가 계속 녹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기 중에는 2%만, 원자폭탄 29개 중에 2%만 남아있어가지고 지구의 온도를 올리는데 현재 몇 도 올라가느냐? 1.1도 올라간 거예요. 이게. 그다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다 문제입니다. 바다 문제인데 CO2하고 온도 상승을 바다에서 다 잡아먹고 CO2도 여기에 바다가 다 잡아먹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문제는 바다가 잡아먹는데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사이다나 콜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사이다나 콜라에 뭐 들어가 있는가 하면 CO2 가스가 들어가 있어요. 가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 사이다나 콜라를 애들이 자꾸 마시면 이빨이 녹는다 그러죠? 산성화가 돼서 이빨이 녹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CO2가, 공기 중에 있는 CO2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바닷속에 녹아 들어가면은 이게 산성화가 됩니다. 산성화가 되어서 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산호초라는 게 있어요. 요 산호초. 바닷속에는 산호초가 아주 아름답게 산호초가 있고 항상 산호초 주위에 고기가 항상 몰려다녀요. 그런가 하면 이게 탄소 동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요.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산호초 주위에는 항상 고기가 몰려드는데 이게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잡아먹으면서 산성화가 되면서 그게 백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산호초가 백화해서 죽는다는 얘기죠. 죽으면은 탄소 동화작용 못하잖아요. 못하면 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다는 죽은 바다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있는데, 이제 호주에 작년 9월 달부터 호주에 불이 나가지고 6개월 동안 탔잖아요. 탔는데, 뭐, 불이야 항상 나는 건데, 문제는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호주의 살림이 다 타버렸습니다. 탔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구온난화, 사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런데 이게 아마 뭐 2, 3년 전부터 우리가 계속 가스를 많이 내뿜으니까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가지고 불에 타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기후학자가 뭐라는가 하면은 이거는 1900년대에 발생한 가스. 지금부터 30년 전에 발생한 가스, 그 가스에서 기후 이상이 발생했고, 그것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이루어졌고, 온난화 때문에 비가 안 와서 호주가 불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일어난 일이 이제 발생한다는 얘기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CO2를 계속 발생시키면은 이게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고 20년 혹은 30년 뒤 우리 아들 세대, 손자 세대의 그 영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그레타 툰베리가 한 얘기였죠. 그죠? 그레타 툰베리가 뭐라 했어요? 당신들이 행복하게 사는 건 좋은데 그 영향은 다 우리한테 떡이 된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북극 얼음이 녹잖아요. 얼음이 녹으면은 이게 뭐 북극 항로가 열려가지고 우리는 유럽으로 배가 직접 가니까 뭐 좋다 그러기도 하는데 실제 이 얼음이 다 녹잖아요. 이제 얼음이 있을 때는 태양빛이 들어오면은 반사해서 에너지를 지구 밖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얼음이 다 녹아버리잖아요. 그죠? 얼음이 다 녹게 되면은 여기에 바다가 돼버리죠. 바다는 태양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이렇게 열 흡수해 버리죠. 그러면 지구 스스로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자, 여기 이제 그 원래 여기는 춥잖아. 그죠? 북극은 춥고 적도 지역은 따뜻해요. 따뜻하기 때문에 항상 추운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람이 막 세게 불어요. 그래서 온도를 조절해 줍니다. 또 더운 곳에서는 추운 쪽으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약간 온도가 자동 조절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고위도하고 여기 적도하고 북극하고 적도하고 온도차가 없어요. 왜요? 얼음이 다 녹아버렸으니까. 그럼 여기에 바람이 안 불어요. 바람이 안 불면은 더운 것은 엄청나게 더워. 추운 거는 별로 없어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구가 점점점 더 더워진다 이거예요. 왜? 북극 얼음이 녹으면은. 그러니까 1.5도에 목매는 이유는 이 얼음이 안 녹게 하고 하려고 하면 1.5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문제입니다. 비가 녹으면은 물높이 상승해요. 그냥 놔두면은 2100년에 1.2m 상승합니다. 1.2m 상승하면은 포항에 못 사는 지역 많습니다. 그 다음에 상해 못 살아요. 그 다음에 부산 못 삽니다. 이게 얼음 녹으면 안 돼요, 또.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동토 지역, 시베리아 같은 동토 지역에 여기에 공기 중에 퍼진 적이 없는 질병이 얼음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갇혀 있어요. 근데 특히 이것 중에 탄저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탄저균. 탄저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탄저균은 이게 박테리아잖아요. 그죠? 요거는 얼음 속에 동면해요. 죽지 않습니다. 가만 동면해 있다가 얼음이 녹으면 탁 튀어나와요. 튀어나와서 여기에 순록, 순록 사체가 이제 75년 전에 탄저병으로 죽은 순록 사체가 나왔어요. 조사해 봤더니만 탄저병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탄저병은 동물한테도 걸리고 사람한테도 걸려요. 굉장히 치명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군사용으로 쓰인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탄저병이 얼음에 있다가 얼음이 녹으면서 얼음에 있을 때도 안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얼음 녹으면서 이게 동물한테 가고 동물에서 사람한테로 옮겨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이게 2015년 5월 달에 중앙아시아에 영양의 3분의 2가 다 죽어요. 죽어버립니다. 죽은 이유를 가만 보니까 이런 거요. 죽는 이유가 원래 이 박테리아가 여기에 그 영양의 목 편도선에 기생해서 서로 사이좋게 살아요. 사이좋게 사는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공생했던 요 균이 사람 영양을 해치는 균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을 때는 동물하고 공생을 하는데 온도가 높으니까 여기에 병균으로 바뀌어서 영양의 3분의 1을 전멸시켜 버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요. 인간에도 수많은 박테리아와 수많은 바이러스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온도가 낮을 때는 공생을 하는데 온도가 높으면 이게 병균으로 인간을 병들게 한다는 겁니다. 온도가 높이 되면은 병이 점점 더 많이 생겨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말라리아나 황열병의 모기는 그게 아마존이죠, 그죠? 그게 아마존강입니다. 아마존강 유역에만 살았어요. 근데 지구 온난화가 되니까 너무 모기가 세계 전체를 방방곡곡으로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존 항열병의 경우는 우리 그 남미 답사가게 되면은 그 볼리비아 갈 때 반드시 항열병 예방 주사를 맞고 갑니다. 이게 아마존 지역 아니거든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항열병을 옮기는 모기가 아마존 강에만 살아야 되는데 온도가 올라가니까 볼리비아까지 온 거예요, 이게.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지카 바이러스 똑같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도 이게 원래는 병이 아니었어요. 아닌데 지구가 따뜻해져 버리니까 이게 병으로 돼버린 거예요. 병으로 돼가지고 소두증, 얼굴 작아놓게 되는 거, 이 병이 걸렸죠, 그죠? 여기가. 박쥐도 널리 전파되고 등등등등등 많이 전파됩니다. 자연재해도 어떤 지역은 비 많이 오고 어떤 지역은 사막 뜨고 불 나고 뭐 이렇게 되고요. 예, 되고 다 넘어갈게요. 이게 절대로 50분, 1시간 넘기지 말라 그래가지고
소수에 좀 넘기겠습니다. 산불 등등 등등. 네. 자, 그러면 문제는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가가 문제입니다. 그죠?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가 하면요. 여기 보면은 농업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돼요. 농업이 24%야, 이게. 우리 자동차, 그 다음에 비행기, 배, 이거 14%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왜 그런가 하면은 농업할 때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요. 축산업 때문에 그래요. 축산업인데 이 축산업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량의 15%가 축산업에서 발생해요. 근데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CO2가 총 교통수단에서 발생하는 것보다도 많아요. 그래서 축산업 왜 해요? 왜 하는가 하면은 고기 먹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육류 소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돼지보다가 더 위험한 게 소입니다. 이게 초식동물이 이게 먹었다가 되새김 하잖아요. 그죠? 요때 많은 가스가 나온대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육식을 가능한 한 먹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특히 가장 문제되는 게 햄버거입니다. 햄버거가 세상 망쳐요. 근데 사실 햄버거 먹어보면 맛있잖아요. 맥도날드, 특히 햄버거 중에요. 내가 먹어본 결과는 맥도날드가 최고 맛있더라고. 맛있는데 한번 세트로 먹게 되면요.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뿐더러 이 맥도날드를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소를 길러야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 먹는 맥도날드만 하더라도 햄버거만 하더라도 450억 개의 햄버거를 먹어요. 그러면 엄청난 이산화탄소 배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햄버거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고기 먹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축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포함이 되겠지만은 모든 산업의 문제가 되는 것은요, 에너지 문제입니다. 이산화탄소 발생의 주 원인은 에너지 문제예요. 우리는 에너지를 어디서 구합니까? 석탄이나 석유나 여기서 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CO2 발생은 석탄과 석유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CO2를 발생 안 시키려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구온난화의 해결책은 뭔가 하면요. 에너지원을 전환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지구온난화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화석연료. 화석연료라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게 석탄이나 석유나 LNG나 이런 게 전부 다 화석연료거든요. 이거 태우면은 무조건 CO2가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산업은 이거 태우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뭘 써야 되는가 하면요. 재생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이 재생에너지라는 게 뭔가 하면은 태양광, 수력발전소, 저력발전소, 풍력발전소 등등등등 이게 재생에너지죠. 그래서 이 OECD 국가가 2030년까지 추구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요. 모든 에너지 중에 73% 이상을 재생에너지 쓰겠다는 거예요. 태양광이나 풍력을 쓰겠다라 하는 겁니다. 원자력은 4.2%밖에 안 돼요. 석탄이나 LNG는 22.8%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안 되거든요. 재생에너지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재생에너지가 5%밖에 안 돼요. 근데 원자력 발전소 문제인데 원자력 발전소는 CO2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폐기물 처리 때문에 그래요. 폐기물 처리 때문에 이게 폐기물 처리가 고순위일 경우에는 10만 년을 보관해야 돼요. 이 문제하고 또 하나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 때문에 유럽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순차적으로 폐쇄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주로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죠, 그죠? 많은데 이게 왜 이걸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사용해야 되는가 하면 이게 RE100이라는 게 있어요. RE100이라는 게 뭔가 하면 Renewable Energy 100%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RE는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RE100인데 이 RE100에 들어가 있는 기업체가 몇 개인가 하면요. 기업체가 올 10월 달까지
263개의 기업체가 RE100에 가입되어 있어요. 이 뜻은 뭔가 하면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원자력 발전소나 그 다음에 석탄 발전소 그 다음에 이런 데서 나온 전기를 안 쓰겠다. 전부 다 재생에너지에 의한 그걸 100% 쓰겠다라는 게 RE100이요. 문제는 이 RE100에 들어간 기업체가 세계 유수 기업체, 큰 기업체는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BMW도 들어가 있고 제너럴 모터스도 들어가 있고 등등 큰 기업체라는 기업체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다 들어가는 기업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우리는 앞으로 100% 재생에너지만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이 기업체가 나중에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앞으로 우리한테 납품할 때는 재생에너지를 100% 쓰지 않는 업체는 납품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GM이나 그다음에 이 구글도 나오거든요. 구글도 나오고 다 나와요. 이제 구글 같은 데서 삼성 보고 야, 너 재생에너지 써? 안 쓰는데요? 그럼 우리한테 납품하지 마.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재생에너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은 우리나라처럼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무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이게 이제 100% 재생에너지를 만든 부품 납품하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에 납품 못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가입된 게 어느 기업체가 가입되는가 하면은 원래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 전력 체계가 미비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재생에너지도 5, 6%밖에 안 되거든요. 5, 6%밖에 안 되는데 뭐 삼성이다, 뭐 LG다, 포스코다, 뭐다 전부 다 재생에너지 쓰겠다 그러면 재생에너지 없는데 어떻게 써요? 또 한 가지는 뭐 원자력, 석탄, LNG, 재생, 풍력 전부 다 합쳐져 있어요.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돼야 100% 재생에너지 쓴다 이게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100% 쓰고 싶어도 재생에너지가 없고 아예 없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것도 전부 다 합쳐져 있어 가지고 재생에너지 100%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것도 빨리 분리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도 들은 게 있어요. 올려 들어가지고 이제 LG화학이 들어갔어요. LG화학 왜 들어갔냐? 사실은 화학업체는 CO2를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근데 LG화학 중에 배터리가 있어요. 이 배터리가 있는데 이제 배터리라 그러면 이제 옛날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잖아요. 그죠? 뭐 중동의 원자력 발전소 20조 수출했는데 원자력 발전소 추기면 큰일 난다라고 막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 20조지만 LG화학은 배터리만 300조를 수출해요. 300조.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LG화학이 RE100에 들어간 거는 여기에 그 LG화학에서 배터리 만들잖아요. 그죠? 세계 최고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LG화학이요. 그러니까 RE100에 들어간 거예요. 얼마 전에 SK그룹에서 9개사가 들어갔습니다. SK도 이게 배터리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이게 뭔가 하면 2050년, 지금 내일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거 안 하면요, 수출 못 해요. 뭐 구글, 애플 다 있는데 여기에 부품 납품하려고 하면 RE100으로 안 하면 수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풍력 발전소나 태양광 발전소는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이에요, 이게. 안 하면 우리나라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탄소 국경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유럽이 기후에 굉장히 민감한 나라들이거든요. 유럽은 기후 변화만 안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유럽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해요. 규제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앞으로 탄소 배출 총량 0으로 해라.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탄소 배출을 하려면은 탄소를 잡아먹는 똑같은 양의 나무를 심어라. 그러면 이제 탄소 배출 총량 제로가 되잖아요. 그죠? 안 그러면 탄소를 배출시키지 말든가 탄소를 배출시키려면은 그걸 잡아먹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탄소 배출이 하나도 안 되도록 해라.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수입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아직 안 해요. 세금을 더 매기겠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은 전기값이 싸거든요.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가지고 전기값 싸게 해가지고 싸게 제품 만들어가지고 유럽은 화석연료 못 쓰니까
중위값 비싸니까 제품값이 비싸잖아요. 그럼 수입하면은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하거든.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되고, 그것만큼 세금을 매겼다. 그러니까, 이거 탄소 국경세 때문이라도 재생에너지를 만들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이게 선택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이게 이게 CO2 발생 안 시키려고 소비 절약하고 쓰레기 이렇게 분리수거하고 이런 거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법으로 강제해야 돼요. 법으로. 그럼 어떻게 법으로 강제하느냐? 유럽에서는 뭐라는가 하면요. 에너지의 최대 소비는 건물이다 그럽니다. 건물이다 그러니까 건물에서 넷제로라는 건 아는데 넷제로가 뭔가 하면은 건물 자체에서 다른 데서 에너지 공급받지 말고 여기서 에너지 스스로 만들어서 재생에너지 만들어서 스스로 소비시켜라. 이게 넷제로입니다. 넷제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이제 요새 농가주택 보면 이게 지붕에 여기 태양 전지판을 만들잖아요. 태양 전지판을 만들어 가지고 요 가정에서 쓰는 전기를 여기서 다 만들어내게요. 지금 우리나라 이게 바쁘거든요. 봤는데 문제는 이제 낮에는 전기 발생되는데 밤에 전기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밤에는 전기를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기 안 준다. 전기 안 주고 너희 집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배터리로 충전시켜서 밤에 쓰든가 아니면 밤에는 바람으로 하는 거 풍력 발전기를 돌리든가 그래서 너희 집 자체에서 모든 에너지를 만들고 소비시켜라. 이게 넷제로입니다. 실제 그렇게 한 데도 있어요. 국내 최초로 제로 에너지 공동주택을 설계한 게 있습니다. 아파트도 전기 안 주겠다. 안 줄 테니까 이 아파트 자체에서 재생에너지 만들어서 써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CO2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또 공장도 마찬가지죠. 국내 최초로 제로 에너지 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요, 에너지 안 줘요. 외부에서 에너지 안 줍니다. 자체에서 만들어서 다 써요. 그 다음에 뉴욕 시장은 또 이게 에너지 문제는 법으로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 안 됩니다. 법으로. 뉴욕 시장은 무슨 법을 만드는가 하면, 이제 뉴욕 같은 데 가면은 큰 건물이 있는데 전부 다 이게 외장이 유리창으로 돼 있어요. 그죠? 유리창으로 하면은 빛도 나고 멋있잖아. 그죠? 뭐 성남 시청 가면 빛으로 돼 있고, 서울 시청 가면 유리로 돼 있고 멋있잖아. 그죠? 근데 앞으로 그런 건물 못 짓는다. 짓지 마라. 법으로 못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현재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벽면 2030년까지 다 바꿔라. 법으로 바꿔라는 거예요. 안 바꾼다. 그러면 이게 벌금 물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파리시장이 이분이 이제 당선되는데 파리시장 선거 공약이 뭔가 하면요. 파리 안에 있는 공용 주차장 6만 개 있는데 공용 주차장 6만 개 다 없애버리겠다. 우리는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시내 주차장 더 만들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파리시장은 주차장 더 없애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우리 서울에 살아보면은 자동차가 필요 없잖아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자동차 서울 사람들이 그래도 자동차 가지는 거는 군색 맞추기 위해서 놀러 갈 때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 놀러 갈 때 타려고 아니면 시골 갈 때 한번 타려고 사놓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시내 자동차 끌고 가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데 지하철 잘 됐기 때문에 굳이 자동차 몰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서울 사람들 자동차 다 몰고 가는데 그 이유는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파리 시장이 뭐라는가 하면 주차장 다 없애겠다. 그럼요. 파리의 시내에 자가용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가용 끌고 가면은 파리가 얼마나 좋아지는데. 그죠? 마찬가지로 서울도 똑같아요. 서울도 공용 주차장 다 없애겠다. 그럼 서울이 기가 막히게 살기 좋은 도시로 바뀝니다. 또 한 가지는 자동차를 운전 안 하니까 CO2 발생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걸 법으로 해야 돼요. 법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재생에너지 정책인데 사실 이게 에너지 문제, 그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산업, 예를 들면은 석탄이나 석유나 이런 거, LNG나 이런 걸 사용하는 업체는 재벌입니다. 재벌만이 이런 업체를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요. 재생에너지 사용하면 여기에 발전소가 필요 없죠. 왜요? 여기에서 100% 여기에서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게 아마도 이게 그 태양광 열판 이걸 많이 설치하면요. 이걸로 다 돼요. 외부에 전기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파트도 어떤 방법이 있겠죠. 아파트나 모든 주택, 모든 건물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아파트에서 모든 걸 다 해결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한국전력이라는 회사가 필요할까요? 그 다음에 석유로 하는 그 회사 필요할까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요, 캘리포니아의 분산 전기 확보율을 40%로 현재 계획하고 있어요. 이 40%는 전기가는 전선, 기둥, 이게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나 석탄 이런 석유로 이용되는 이런 산업체는 없어지게 됩니다. 트럼프가 이런 거 왜 안 하려고 그랬겠어요? 왜 안 하려고 했는가 하면은 트럼프가 지지받는 데는 석유 산업이요. 석유 산업이니까 이거 하면 큰일 나지. 석유 산업 망해버리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기후협약도 탈퇴하고 이런 것도 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바이든 돼가지고 이런 게 이게 얼마나 축구가 좋습니까? 그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고? 우리나라도 기후협약에 가입했어요. 가입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인도, 우리나라, 그건 깡패 국가입니다. 기후 깡패 국가예요. 왜 기후 깡패 국가라 그러는가 하면은 중국은 이게 10년 동안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일본, 독일은 전부 다 CO2를 다 줄였어요. 다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53% 증가시키고 인도 더 해요. 63% 증가시키고 한국은 22%를 증가시켰어요. 근데 인도나 중국은 후진국이니까 그냥 눈 감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살 만큼 사는데 증가시켰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한 10년 전인가요? 석탄 발전소 10개 세웠습니다. 석탄 발전소 세우면 안 되거든요. 근데 10개나 세워버린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CO2는 우리가 해박해가지고 노력하겠다 하면서 실제 행동은 이제 거꾸로 간 경우예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나라도 CO2 양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뭔가 하면요. 온실가스는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부가 법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에너지 절약을 생활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문제인데, 우리 재생에너지라 그러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세력들이 있어요.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생에너지는 정치적으로 얘기할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이에요. 이거 안 하면은 무역으로 사는 우리나라는 수출도 못할 뿐더러 이렇게 계속 해나가면은 지구가 2도씨 올라가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먹는 거가 50% 이상 수입한 나라에서는요, 기후가 까딱 잘못되면은 큰일 납니다. 그 다음에 고기 먹는 거. 아니, 고기 안 먹을 수도 없고, 참, 고기가 맛이 기가 막히게 좋은데 안 먹을 수는 없는데, 가능한 한 야채 위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차도 이제 전기차 사긴 사야 되겠는데, 저도 전기차 살려니까 좀 깨름직해요. 지금 얼마 가지도 못하는데, 아직은 좀 힘들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대세는 전기차예요. 우리 테슬라 그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죠, 원래 뛰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대차가 만약에 전기차를 안 만들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지금 현대차가 주가가 한 17만 원에 가는데 5만 원도 못 갑니다. 현대차가 전기차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이게 현대차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8, 9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전기차 한다니까 이거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산업이 뭘로 바뀌는가 하면은 전부 다 그린 산업, 환경 친화적인 산업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할 때 전부 다 환경 계통의 주식을 사야 돼요. 저도 그린 나올 때 뭘 샀는가 하면 이제 OCI라는 주식을 샀어요. 태양광 계통이거든요. 이걸 3만 얼마에 샀는데 이게 안 오르고 떨어지네. 떨어졌는데 팔아버렸어요. 팔아버렸더니만 손해보고 팔아버렸더니만 6만 지금 6만 얼마까지 가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주식들도 여러분들만 주식 투자한다면은 전부 다 환경 쪽, 그다음에 그린 뉴딜 쪽 이쪽으로 투자하시고 모든 사람도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좋은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가 노력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이걸로 끝내고요. 다음 이제 그렇게 해서 코로나19는 무엇인가 2시간 했고 지구의 경고 3시간 했고 다음 시간에는 역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전염병이 세상을 다 바꾸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테네 역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한 1시간쯤 걸렸네? 너무 많죠? 다음부터는 1시간 걸리지 않도록 양을 좀 조절하겠습니다.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